여러분, 떡국 한 그릇이 내 콩팥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설날 기준으로 60이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만은 꼭 멈춰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5가지를 피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떡국을 드신다면 충분히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설날 아침에 따끈한 떡국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신 뒤에 유독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던 적 없으신가요? 명절이라 그냥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작년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저를 다급히 찾아오셨던 76살 박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아침마다 산책도 빼먹지 않으시고 혈압약만 조금 드실 뿐 나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얼굴과 발등이 퉁퉁 부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자녀분들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숨이 가빠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시는 상태라 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직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콩팥 수치가 정말 아주 정상이라고 평가받았던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가족들과 웃으며 나눴던 단 한 끼 떡국과 그 주변 음식들의 조합이 조용히 버티고 있던 콩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거예요. 박정자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평소랑 다름없이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결과에 정상이라고 뜨면 나는 콩팥이 아주 튼튼하다고 믿어버리시는 거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전체 기능의 8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그제야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소변 색깔이 눈에 띄게 달라졌을 때는 이미 손쓰기가 훨씬 어려운 단계일 때가 많아요. 특히 65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콩팥 수치의 착시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근육이 일을 하고 남긴 노폐물을 측정해서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데 근육이 적으면 그 찌꺼기 양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도 검사상으로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는 속임수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실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분들 중 90% 이상이 자신의 콩팥이 조용히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내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콩팥에게 정말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은 당분을 안전하게 저장해주는 커다란 댐 역할을 하는데 이 댐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떡국에 듬뿍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갈 곳을 잃고 모두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혈액은 마치 설탕물이 된 것처럼 끈적끈적해지죠. 끈끈한 피가 콩팥 속 아주 미세한 필터, 즉 사구체를 계속 긁고 상처내기 시작합니다. 고운 비단에 까칠한 모래가 섞인 물을 계속 부어대면 어떻게 될지 떠올려 보세요. 결국 비단에 구멍이 나고 찢어지듯 사구체도 상처 입고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박정자 어르신의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떡국이라는 고탄수화물 폭탄이 들어오자 혈관이 감당하지 못했고 그 부담이 그대로 콩팥으로 전해진 거예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 보루, 콩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떡국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음식 조합 5가지와 반대로 상처 입은 콩팥을 도와줄 기적의 비법 5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설날부터는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김 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매일 연구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건강 지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즐거운 명절을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바꿔버릴 수 있는 식탁 위 5가지 치명적인 조합들을 하나씩 짚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짭짤하게 졸인 고기 고명을 떡국 위에 듬뿍 올려 드시는 습관이에요. 명절 분위기를 내보겠다고 간장에 졸인 소고기나 닭고기를 한가득 얹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과도한 단백질과 염분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조합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남으면 요소질소라는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를 흔히 요독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요독은 오직 콩팥을 통해서만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이 이 찌꺼기를 다 처리하지 못해 몸 안에 독이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결국 과부하가 걸린 콩팥의 필터 구멍들이 염증으로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이 진행될 수 있어요.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고기 고명은 영양 보충이 아니라 사실상 독과 다름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트에서 흔히 파는 가공사골 육수로 떡국을 끓이는 행동입니다. 명절에 일손을 덜겠다고 간편한 육수팩을 사용하시지만 편리한 육수가 콩팥에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공 육수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강하게 내기 위해 무기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이 무기인의 흡수율입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서 절반 정도만 흡수되지만 가공 육수에 들어있는 이는 먹는 대로 거의 100%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피 속에 인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 저장된 소중한 칼슘을 억지로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온 칼슘이 다시 뼈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상당 부분이 혈관 벽에 들러붙게 돼요. 바로 의학 용어로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여러분의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콩팥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 혈관들이 모여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들이 굳어버리면 결국 피를 걸러내는 기능을 영원히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떡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입니다. 떡만 먹기 아쉽다고 국물에 밥까지 말아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바로 이 행동이 콩팥에 나트륨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떡국 국물 한 그릇에는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소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밥을 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국물 속에서 밥알이 풀어지면서 호화 전분 상태가 되는데 바로 이 전분이 주변의 소금기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그냥 국물만 마실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금을 밥알 캡슐에 꽉 채워서 몸속으로 밀어넣는 셈이 되죠. 갑자기 엄청난 양의 소금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에는 즉시 비상이 걸립니다. 몸은 농도를 맞추려고 피를 엄청난 압력으로 걸러내기 시작하고 이를 사구체 과여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정수기 필터에 진한 흙탕물을 고압으로 계속 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결국 필터가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며 망가져 버리듯 사구체도 손상됩니다. 네 번째는 떡국을 다 드신 뒤
후식으로 감이나 곶감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떡의 전분과 만나면 우리 위장 속에서 돌덩이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장애기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장폐색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게 콩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이 막히면 장 속에 고여있던 각종 부패 독소들이 혈액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떡국을 소화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콩팥에 강력한 독소들이 한 번에 몰려들면 콩팥은 두 번째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명절 이후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떡과 감을 함께 드신 뒤 장과 콩팥이 동시에 손상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 입가심으로 드시는 식혜와 수정과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식혜 한 잔이 소화를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액상과당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성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으면 우리 피 속에는 당독소라고 불리는 각종 찌꺼기들이 생기고 바로 이 물질들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치 사포로 혈관 안쪽을 계속 긁어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반복해서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 연구들에서도 액상과당이 비만, 당뇨 같은 대사질환을 부르고 그 질환들이 결국 콩팥병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결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떡국 자체가 이미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인데 여기에 식혜까지 더하는 것은 콩팥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앞서 소개해드린 박정자 어르신도 이 5가지 잘못된 행동을 한 번에 다 하셨던 경우입니다. 가공 육수로 끓인 떡국에 밥까지 말아 드시고 위에는 고기 고명을 듬뿍 올리고 식후에는 곶감과 식혜까지 챙겨 드셨던 거죠. 콩팥이 버티기에는 너무 가혹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위험한 조합인지 충분히 감이 오셨을 겁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콩팥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살펴봤으니 반대로 지친 콩팥을 도와 다시 힘을 되찾게 해줄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떡국을 보약으로 바꿔줄 마법 같은 비결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을 맞출 때 양념장 대신 새우젓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새우젓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천연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떡을 더 잘게 분해해 소화를 도와줍니다. 음식이 위와 장에서 잘 소화되면 장 속에서 음식물이 오래 머물며 썩어 독소를 만들 여지가 줄어들어요. 장에서 독소가 적게 생기면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숙제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죠. 짠맛이 걱정되신다면 국물에 풀어넣지 마시고 떡 위에 새우젓을 한 마리씩 올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 떡국에 매생이를 한 줌 꼭 더하는 것입니다. 매생이의 풍부한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 나트륨과 각종 노폐물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콩팥이 피를 걸러내며 소금을 처리하기 전에 장에서 먼저 나트륨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섭취한 소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또한 매생이의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떡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혈당을 치솟게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콩팥 입장에서는 혈당과 나트륨의 충격을 덜어주는 든든한 수호천사를 하나 더 얻는 셈이죠. 세 번째는 떡을 담을 때 평소보다 양을 조금 줄이고 그 빈자리를 두부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두부는 우리 혈관으로 당분이 한 번에 몰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요. 두부 속 단백질과 지방이 위에서 전분과 섞이면서 소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르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으면 콩팥의 사고체에 가해지는 압력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두부의 단백질은 고기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식물성 단백질이라 식이대사 후 남는 노폐물 부담이 적은 편이라 콩팥이 처리하기에 더 수월합니다. 네 번째는 들깨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꼭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반드시 요리가 다 끝난 뒤 불을 끄고 그릇에 담은 다음 식탁에서 마지막으로 뿌려 드셔야 합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덕분에 떡국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콩팥의 미세혈관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들깨가루를 팔팔 끓는 국물에 넣어 같이 끓이면 열에 약한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오히려 산패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초를 섞은 초간장을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간장에 식초를 섞어 만든 초간장에 떡을 살짝 찍어 드시면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활동을 조금 늦춰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르면 콩팥의 여과장치가 받는 스트레스도 함께 줄어들게 돼요. 마치 댐에 몰아치는 물살을 한 번에 쏟아붓지 않고 수문을 나눠 열어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게다가 식초는 칼슘이 혈관벽에 엉뚱하게 쌓이는 것을 줄이고 뼈로 잘 활용되도록 돕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떡국의 재료를 조금만 바꾸고 넣는 순서와 먹는 방식을 살짝만 신경 써도 평소 즐겨 드시던 떡국이 콩팥을 살리는 명약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상담했던 박정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생이와 두부를 더하고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뿌려 드시도록 실천하신 뒤 몸의 붓기가 눈에 띄게 빠지고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실천할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명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하루 일과표를 드릴 테니 그대로만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명절 당일 떡국 섭취 완벽 가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기상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해지기 쉬운데 한 잔의 물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낼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시동 버튼 역할을 합니다. 7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떡국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선 마트에서 사온 육수팩은 과감하게 한쪽으로 치워 두십시오. 대신 냄비에 물 1.5리터를 붓고 멸치 10마리와 다시마 한 장을 넣어주세요.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깨끗한 천연 육수가 완성됩니다. 8시에는 재료 손질을 시작합니다. 평소 떡을 10개 넣으셨다면 오늘은 8개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는 1cm 두께로 썬 두부로 채워주세요. 8시 30분 육수가 끓어오르면 떡과 두부를 넣고 마무리 단계에서 매생이 한 줌을 듬뿍 넣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들깨가루는 이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기다려주세요. 9시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는 순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그릇에 담긴 떡국 위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정성스럽게 살살 뿌려주세요. 그리고 간장 2스푼에 식초 1스푼을 섞어 초간장을 준비해 그릇 옆에 놓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떡국을 드실 때는 떡 한 점을 초간장에 살짝 찍어 급하게 넘기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겠다는 마음을 미리 먹고 시작해 주세요. 그릇을 싹 비워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것이 곧 가장 큰 복입니다. 식사 중간에 새우젓을 한 마리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눕지 마십시오. 후식으로 달콤한 곶감이나 식혜를 찾는 대신 방울토마토 5알 정도를 천천히 드셔보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떡국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입가심은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남은 떡은 어떻게 할까요? 매일 떡국으로만 드시면 콩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된장국에 떡 몇 알을 넣어 별미로 드시고, 화요일에는 미역국에 떡을 넣어 보시고, 수요일 점심에는 떡을 살짝 구워 깨소스를 곁들여 드셔 보십시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정도는 떡을 잠시 쉬게 하고 그만큼 콩팥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떡이라는 음식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떡은 훌륭한 에너지원이지만 떡만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두부와 매생이를 곁들여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식이 섬유의 균형을 맞춘다면 떡국은 그 어떤 음식보다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연 육수 내기가 너무 귀찮다는 분들입니다. 멸치와 다시마, 무, 대파를 넣고 한꺼번에 많이 끓여서 소분한 뒤 냉동실에 얼려 두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시면 마트 육수보다 훨씬 편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미 콩팥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는 분들도 떡국을 먹어도 되는지 물으십니다. 물론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떡의 양을 절반 이하로 확 줄이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3숟가락만 드십시오. 무엇보다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잘 드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박정자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죠. 처음에는 국물을 남기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고 몸에 붓기가 빠지자 표정부터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 저와 함께 기쁨의 웃음을 나누었어요. 어르신은 이제 명절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가족들과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이제 제가 딱 3줄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 육수와 국물 반쯤 남기기, 곶감, 식혜 같은 달콤한 후식을 과감히 식탁에서 치워주세요. 둘째, 매생이와 두부를 듬뿍 넣고 들깨가루와 초간장을 곁들이면 콩팥을 지켜주는 튼튼한 보호막이 됩니다. 셋째, 떡 양 줄이고 국물 절반만 드시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생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향한 가장 큰 산을 넘으셨고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정말 정직한 친구예요.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금방 상처 입고 쓰러지지만 오늘처럼 올바른 정보를 알고 조금만 신경 쓰면 그만큼 활기찬 건강으로 보답해줍니다. 콩팥 나빠지면 끝이라는 말에 너무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꾸시는 작은 식단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미세혈관을 보듬고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귀한 보약이 될 겁니다. 명절은 원래 가족들이 모여 서로 안녕을 빌고 사랑을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 행복한 자리에서 떡국 한 그릇 때문에 건강을 잃고 슬퍼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없어야겠죠. 제가 오늘 마음 담아 전해드린 이 비결들을 이번 설날부터 식탁에 올려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때 그 영상 보고 식사법 바꾼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회상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 소식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 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진심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